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 과목인 우리 농수산물 관련된 법령이죠. 그래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우리 시험에서 2차 과목이고요. 필기 단답형입니다. 2차 과목이 원래 서술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필기 단답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파트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 어차피 2차 과목 법령 자체가요, 우리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물에 관련된 내용들, 그쪽을 중심으로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나오죠.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법조문 구성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현행 우리 준비하는 2차 과목이 여러분 알다시피 수산물 품질 관리 실무하고요, 우리 등급 판정 실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품질 관리 실무 중에서 농수산물 품질 관리 법령입니다. 그래서 자, 농수산물 품질 관리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법에다가 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법률 플러스 명령들,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있죠?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에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은요, 9개 장으로 구성돼 가지고 123개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3개 조문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서 구성되어 있는 시행령에 관한 파트들,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그런 파트들, 또 우리 별표로 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정리할 건데요.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양은 많겠지만 우리 시험에 맞게끔 정리할 것이고, 특히 필기 단답형은 나올 수 있는 기본적 파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성을 전체 보면은요, 보통 우리 1장에는 총칙이 나옵니다. 자, 이 총칙에 해당되는 이 파트는 자, 보편적으로 용어 정의에 관련된 사안이죠. 아마 여기에서는 우리 용어 파트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어에 관한 문제들,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어업인이 뭐냐, 기타 등등 용어 등의 정리를 하나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2장에서는 농수산물 표준 규격 및 품질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표준 규격, 자, 농수산물의 표준 규격 및 또는 품질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테마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정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가 보통 다루어지는 바인데, 표준 규격에 관한 문제 여러 번 기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과거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사 쪽에서는 여러 번 기출됐던 부분이 표준 규격, 또 등급 규격 있죠. 표준 규격 쪽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 됩니다. 또 품질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품질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에 관한 파트도 여러분 정돈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이력 추적 관리. 자, 그래서 2장 테마는 요 세 부분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표준 규격, 품질 인증, 이력 추적 관리. 이것을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장 테마입니다. 자, 3장은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리적 표시는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관한 문제, 또 등록을 거부당할 때 다툴 수 있는 심판, 재심, 소송 이 절차 있죠. 그래서 지리적 표시는 등록 등에 관련된 테마 하나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테마는 우리 4장이죠. 자, 여기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가 나오죠. 자, 유전자 변형 쪽입니다. 자,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이 테마도 하나 정도 우리가 정돈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섯 번째 테마는 자,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나오죠. 안전성 조사 등입니다. 아마 이 안전성 조사 파트도요, 우리 출제 빈도가 좀 높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지정해역입니다. 자, 지정해역의 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정해역의 지정이나
또 우리 생산 가공 시설 등의 관리 파트거든요. 자, 이 지정해역 지정에 관한 파트도 하나 정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7장에는 검사 및 검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 검사 및 검정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자, 보통 검사 결과에 관한 문제, 위반 시의 처분 문제, 검정도 마찬가지 이런 테마를 정리할 겁니다. 자, 8번째는 우리 보칙하고 또 9장에는 벌칙이 나옵니다. 자, 이거까지 정리하면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내용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총에서 벌칙이 9장이니까 9장 123개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된다면 다시 또 정리합니다. 용어적인 문제 하나 꼭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표준규격의 품질관리 쪽 중요하겠죠? 또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지적표시 등록에 관한 문제도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 유전자 변형 정리합니다. 또 지정해역 지정도 정리할 것이고, 검사 검정까지. 근데 보칙 벌칙은 보통의 비중은 좀 약합니다. 보통 비중은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여기서 잡아가지고 정돈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우리 품질관리법에 관련된 내용 파트에서 필기 단답형으로 보통 문제를 구성한다면 얼추 잡아도 한 50에서 60개 정도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다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총칙에 관한 파트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보통 교재 자 보실까요? 3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먼저 총칙에 보면 총칙에는 목적하고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물론 중심은 용어 파트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용어들 중에서도 주로 수산물에 관련된 파트 있죠.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자, 일단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나오는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총칙에 나와 있는 목적사항입니다. 자, 목적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목적상의 문제는 거기 보시면 1조에 나와 있죠. 자,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한다고 나옵니다. 자, 품질 관리를 하게 되면 어찌죠?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나 안전성 확보죠. 그래서 상품성 양성이나 안전성. 자,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상품에 대해서 상품성을 향상하다 나와 있죠. 상품성 향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관리,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안정적 구조,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상품성을 향상시킨다고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러한 품질 관리를 하고서요 공정거래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를 유지하도록 한다. 자, 공정거래를 유도합니다. 자, 그렇게 유도한다는 말의 기본적 의도는 뭐죠? 자, 우리 생산자에게는 어찌입니까? 소득 증대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어찌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적사항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처하는 목적은 품질 관리 등을 통해서 바로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상품성을 향상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생산자는 소득 증대, 즉 농업인의 소득 증대겠죠. 또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농수산물 관리, 자, 농산물의 품질 관리법에 추구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면 거기는 자,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일단 그것을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다. 자, 용어정입니다. 용어상의 문제는 자, 거기 보시면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죠. 자, 수산물, 업, 생산자입니다. 첫째, 수산물이나 업에 관한 용어는 정돈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수산물 개념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시면 업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고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수산물입니다. 자, 수산물 개념은 나오는 말의 의미가 어업활동이라고 나오죠. 어업활동. 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엇은 재라고 나오죠? 자, 소금은 재배라고 나오죠. 이 소금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리 어업활동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연 발화죠. 그래서 자연 증발통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금은 수산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반면에 어업입니다. 자, 어업 개념이 보시면 나와 있네. 자,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 나오죠. 자,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자, 포획, 채취, 양식입니다. 저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서 제조하는 염산업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연 증발을 통해서 얻는 염산업, 다시 말하면 소금 제조업이 되겠죠. 자, 염산업이 여기에 업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상 문제 하나 기억할 것이, 자, 수산물은 어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산물을 말하는데 소금은 제외되죠. 근데 어업 개념에는 자, 우리 수산물에 관한 거 포획, 채취, 양식도 되지만 자연 증발통에는 염산업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업에는 소금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어업에는 포함이 된다. 하지만 수산물 개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 수산물은 어업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산물에 나와 있죠. 어업 활동을 통하는 것이고, 우리 어업은 일반적인 범위가, 즉 수산 동식물 전부 다 포함되죠. 포획, 채취, 양식이 포함되고, 또 자연 증발을 통해서는 염산업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대신 자연 증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수산물하고 어업 개념을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간간히 물어볼 때, 자, 어업 개념을 물어볼 때 이제 가로넣기 필답형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이렇게 가로넣으면 포획, 채취, 양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또 바닷물의 자연 증발 이런 거. 자, 수산물 개념에서는 어업 활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산물 개념을 쓸 때 만약에 가로넣기가 나온다면 어업 활동이 중심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어업 개념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생산자 단체가 나옵니다. 자,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우리 불형동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자 단체에서는 자, 농업의 생산력 증진하고 농업의 권익보를 위해서 구성된 자주적인 조직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라고 나오네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주로 이제 조합 등이 나오죠. 조합이나 중앙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5번에 보면 전문 생산자 조직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여기도 물론 이제 우리 생산자 단체의 종류를 나열하시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복잡하게 다 외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산자면 자주적인 조직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 나열하면 우리 대통령이 나와 있는 것, 또 우리 불행에 나와 있는 것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 단체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에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법률에서 뭐 나오십니까? 자, 아마도 농업인의 생산력 증대라든가 권익법을 위해서 만든 자주적 조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력 증대, 그죠? 생산력을 증대한다든가, 자, 또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자, 권익보라는 것은 권리나 어떤 보호된 이익을 말합니다. 자, 권익보를 위해서 만든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생산력 증대, 권익보를 위한 자주적 조직을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를 보면은 쭉 네 가지가 보면은 첫째 뭐죠? 조합하고 및 중앙회가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가 전문 생산자 조직이라고 나오죠. 그 대통령 봐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전문
생산자 조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생산자 단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도 포함이 되는데, 자, 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영어조합법인이 나옵니다. 영어조합법인. 자, 그리고 플러스 또 뭐죠? 거기 업회사법인이 나오죠. 업회사법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산자 단체 개념 속에는 우리가 농업인의 생산력 증대, 또 권익법을 위해서 만든 자주적 조직인데요. 그런 단체들은 주로 이제 조합들 붙은 게 있죠.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든 우리 산업협동, 산림협동조합이든 쭉 나오죠. 자, 이런 조합하고 중앙에 또 전문 생산자 조직, 또 영어조합법인, 또 업회사법인, 이런 게 생산자 단체에 보통 들어가 있다. 자, 영어상 문제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생산자는 일단 그 정도 개념을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물류 표준화가 나오죠. 자, 물류 표준화 그 3번부터 우리 이력 추적 관리, 지적 표시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용어 정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물류 표준화라고 나옵니다. 자, 물류를 표준화시킨다라는 이야기죠. 물류 표준화 용어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물류 표준화는 자, 뭐라 나오죠? 농수산물의 운송, 하역, 보관, 포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물류의 각 단계란 이야기죠. 그 각 단계가 방금 봤지만 운송, 하역, 그리고 보관, 그리고 포장. 그죠? 운송, 하역, 보관, 포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하, 보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각 단계에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을 규격한다고 나오는데, 자, 규격한다는 것은 4가지 뭐죠? 자, 용기, 기기. 그죠? 순서 바꾸면 용기, 기기. 자, 그리고 설비. 자, 그리고 정보 등이 나옵니다. 자, 규격하는 것은 용기 설정, 용기, 기기, 그리고 설비, 정보. 그래서 가로넣기 하면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호환성하고 연계성을 온활히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호환성하고 그리고 연계성입니다. 이것을 온활히 하겠다. 알겠죠? 이것이 기본적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물류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기본 여러분이 암기해둘 것은 자, 각 단계 어떤 단계죠? 자, 운송, 그죠? 그리고 하역, 보관, 그리고 포장입니다. 운하보포, 운송, 보관, 그리고 하역, 그리고 포장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규격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 용기, 기기, 그리고 설비, 정보입니다. 정보를 규격화, 기기를 규격화, 용기를 규격화, 또 설비를 규격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걸 규격화시키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죠? 자, 바로 농수산물의 호환성입니다. 호환성, 연계성,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 물류 등을 표준화시킴으로 인해서 농산물 상호 간의 호환성, 서로 교환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연계성, 이런 것들 자체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물류 표준화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물류 표준화는 대단히 중요한 테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 나오죠? 이력 추적 관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력 추적 관리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력 추적 관리는 농수산물 등이죠. 농수산물의 안전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 추적하여 원인 규명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가로넣기 하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력 추적 관리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 생산 단계에서
어디까지죠? 판매 단계까지입니다. 자,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력 추적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봤지만은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죠. 추적하겠다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일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추적하기 위해선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 관리하는 단계는 생산 단계부터입니다. 자, 언제까지요? 판매 단계까지. 생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그러한 것을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을 이력 추적 관리 하나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6번째입니다. 지리적 표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리적 표시에 관한 테마에서는 거기 자, 몇 가지 가로놓기 하실 수 있는데, 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입니다.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인데요. 명성 품질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특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명성 품질,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명성이나 품질. 자, 그리고 그 밖에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나오죠. 그 명성 내지는 품질 자체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그 특정 지역에서 자, 생산이 됐다. 그죠? 그 특정 지역에서 그죠? 생산됐다. 자, 또는 제조. 그죠? 제조. 자, 또는 가공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자, 마돌이 뭐 전복이다 그러면 완도 이렇게 지리적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명성 품질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지리적 표시. 알겠죠?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 동음이어 지적 표시는 뭐 넘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볼 것은 자, 오른쪽에 유해물질 하나 볼까요? 9번째 나오는 유해물질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 정리할 것이. 자, 유해물질은 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농약이나 증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칠 수 있는 물질이죠. 어디에 정한다고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나옵니다. 총리령으로 정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자 보니까 농약부터 시작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 유해 물질입니다. 글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유해 물질의 종류를 한 3가지 정도 적으시오. 유해 물질 다시 말해서 잔류에 오염돼 가지고 사람 건강에 해칠 수 있는 물질이 유해 물질인데 그 유해 물질의 종류를 한 3가지 이상을 쓰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리할 때요.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자, 항이 뭐죠? 항생 물질이죠. 또 자, 생은 생물 독소인데 이제 과학에는 곰팡이 독소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금 생물 독소로 용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방은 뭐 나오죠, 여러분들? 방사능입니다. 자, 그리고 중금속이죠. 그죠? 중금속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잔병. 자, 그리고 농약.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3개 이상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잔은 여러분 뭐죠? 잔류성. 그죠? 우리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은 자, 병원성 미생물 되겠죠? 미생물. 그리고 농약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일반적 유해물질 종류 우리 항생물질이죠? 항생물질. 자, 그리고 생물 독소입니다. 여기는 방사능,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중금속, 생물 독소. 그죠? 자, 그리고 또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또 병원성 미생물이죠.
자, 그리고 농약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거 다 뭐 7개 정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3개 이상으로 본다면 뭐 농약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농약, 그죠? 또 여러분들 방사능, 중금속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들이죠. 그죠? 농약이나 방사능, 중금속. 자, 떠 있다면 항생물질, 뭐 생물 독소도 추가하면 이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해 물질 종류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농수산 가공품입니다. 자, 농수산 가공품에서는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죠. 자,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에, 자, 거의 2가지입니다. 자,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제품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농수산 가공품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공품은, 자, 말 그대로 우리 농수산물입니다. 자, 농수산물을 사용 재료 나오죠. 사용 비율. 여러분, 그 사용 비율 쳐놓으시고요. 또 뭐 나오죠? 그 성분 함량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2가지 기준이에요. 그죠? 이래 가지고 이 2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공한 제품을 우리는 농수산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산 가공품은 그걸 말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산 가공품은 사용 비율 또는 성분 함량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수산 가공품에 관한 기준이 3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그 수산물에다가 원재 원료 재료 나오죠. 거기서 몇 퍼센트 초과된 걸 나오죠? 50% 넘는 거. 자, 그리고 50% 넘지만 2차 가공한 것 이렇게 나오죠. 2차 가공한 제품. 자, 그리고 3번째는 수산물하고 아울러서 일반 우리 농산물입니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수산물이나 또는 그 가공품 함량이 농산물 가공품 함량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농수산 가공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농수산 가공품에 관한 것은요, 거의 종류도 하나 체킹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품이 나올 때는 수산물에 관한 사용 비율, 성분 함량 나오죠. 2가지에 따라서 가공한다는 것. 그리고 가공할 때 기준 자체가 거기 나와 있죠.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에 50%를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것. 50%를 넘게 사용해서 가공한 것. 또 50%를 넘게 사용해가지고 2차 이상 가공한 것. 자, 그리고 혼합되어 있을 때 수산물하고 가공품의 비율이 농산물하고 가공품 비율보다도 어찌죠? 훨씬 더 함량이 더 많은 것. 함량이 더 많게 들어가 있는 것. 이건 농수산 가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입니다. 농수산 가공품이라는 것은 알겠죠? 우리 농수산물, 수산물을 일반적 2가지 기준점이죠. 그 기준이 첫째 뭐라고요? 사용 비율입니다. 또 성분 함량, 그걸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여러분들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50% 넘게 사용했다고 하죠. 또 2번째는 50% 넘지만 2차 가공한 것. 또 3번째는 혼합되어 있지만 수산물 또는 가공품 함량이 농산물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수산 특산물 나옵니다. 자, 수산 가공품 중에서 특정 지역에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제품이라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산 특산물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업의 개념은 정리됐죠? 자, 업인입니다. 자, 업인은 업을 경영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업을 경영하는 자를 돕는 자라고 했죠? 보조하는 자인데 그 보조하기 위해서는 어찌죠?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나옵니다. 양식 나오죠. 또 염을 제조하는 것, 자연증가에서 염을 제조하는 것. 자, 그런 자가 포함이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업인에 관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다시 보면, 자, 아까 우리 업이라고 해서 업 개념이 나와 있죠? 다시 봅니다. 이게. 여러분, 업은 자,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 그리고 자연증발, 염산업이 포함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 자, 이런 종사하는 자죠. 업인이라고 할 때는. 그죠? 그 사람들, 업인은, 자, 비교입니다. 아까 봤지만 2가지. 첫 번째가 뭐죠? 업을
경영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업 경영하는 자가 들어가고, 자, 두 번째는 이런 자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죠. 이걸 위해서 아까 우리 봤던 거 이거, 그죠? 우리 포획, 채취, 양식, 더 나아갔었죠. 자연 증발하는 염산업, 알겠죠? 이것을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업인. 어업인에는 업 경영하는 자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업 경영하는 자를 위해서 포획, 채취, 양식을 하거나 또 자연 증발하는 염산업을 하거나요. 이게 전부 다 어업인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기본적 개념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농업인의 기준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 기준점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업인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준은 연간 판매액이,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이죠? 100만원, 120만원, 120만원 이상이죠.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숫자로 본다면 120만원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영어조합법이나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역시 어업인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암기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다면, 자, 보실까요? 우리 어업인 할 때 어업인의 기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세 가지로 딱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자, 우리 수산물에 대한 연간 판매액입니다. 자, 연간 판매액이 얼마죠? 자, 120만원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뭐 객관식만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기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 120만원을 가로 넣으면 쉽겠지만, 여기 또 연간 매출액, 판매액, 뭐 연간 수입, 순수익 이런 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겠죠. 연간 판매액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1년 중, 이것도 1년 중입니다. 60일 이상입니다. 업에 종사를 해야 되겠죠. 업종사. 자, 또 세 번째는 우리 영어조합법인하고 또 거기 뭐 업회사법인 나오죠. 업회사법인입니다. 자, 여기 법인들인데 얼마 이상이죠? 자,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업이 되는 기본적 기준이다. 그죠? 어업이 되는 기준은 일단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60일 이상 어업의 종사인, 그리고 영업업이나 우리 영어조합법이나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그런 자들이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잡아서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수산자원 나오죠. 자, 수산자원은 뭐죠? 수중에 서식한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국민생활에 유용한 걸 말하겠죠. 자, 어장이 나옵니다. 자, 어장은 수생생물이 사는, 자, 세 가지 뭐죠? 내수면, 해수면, 갯벌. 알겠죠?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어장 개념도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어장은 말 그대로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나오죠? 내수면, 해수면, 갯벌. 자, 그리고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걸 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어 정리는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입니다. 자, 이 파트는 일반적으로 뭐 물어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한 가지만 지켜할까요? 자, 농산물 품질관리 심의에는 어디 소속으로 나오죠? 자,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이죠. 그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심의를 둔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인원은 어찌죠? 60명 이내 위원회 구성되죠. 자, 그리고 임기는 기본적으로 뭐 3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심의는 그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이제 나중에 회차를 거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심의 부분도 문제가 다룰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심의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9쪽입니다.
우리 수산물의 표준 규격이 나옵니다. 자, 표준 규격 및 품질 관리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아마 이 파트에서는 자, 여러분들 우리 표준 규격 일단 총칙은 끝났고요. 2장 파트입니다. 일반적 농산물의 표준 규격에 관한 문제 하나 정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품질 인증에 관한 문제 정돈하시고요. 품질 인증 문제 대단히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뭐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 또 필요하다면 품질이 끝나고 뭐죠? 우리 이력 추적 관리 나오죠. 이 세 가지 것이 여기는 중심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표준 규격의 제정입니다. 자, 이 표준 규격은 누가 정하는 거죠? 자, 우리 법 5조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9쪽입니다. 5조를 보면 뭐라 나오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또 유통 능률 향상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표준 어찌죠?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입니다. 자,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입니다.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자, 이 표준 규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죠.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을 말하는데요. 누가 정한다 했죠? 해수부 장관입니다. 자, 정하는 목적이 뭐라 나옵니까? 상품성 향상 나오죠. 자, 상품성을 향상한다. 또 유통 능률을 향상한다는 이야기죠. 능률. 또 공정한 거래 실현입니다. 공정거래 실현.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이죠. 자, 표준 규격은 크게 두 가지. 자,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입니다. 자, 이것을 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정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성을 향상하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정거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표준 규격은 두 가지. 뭐뭐 있다고요? 포장 규격, 등급 규격. 일단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규격의 제정이 나옵니다. 10쪽입니다. 표준 규격의 제정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포장 규격하고 등급 규격으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죠.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포장 규격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도 과학의 농품사 시험에서도 여러 번 기출된 테마입니다. 우리 2차 시험에 나왔던 파트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규격 물어보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포장 규격은 뭐라 나옵니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고 나옵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관, 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해서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게 기억부터 시작해서 시옷까지 7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포장 규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포장 규격은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고 나옵니다.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다. 뭐 이건 기본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즉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항목을 고려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이게 산업 표준에 따르지만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 그죠?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7가지 나옵니다. 자, 뭐뭐 나오죠? 여러분들, 자, 거래 단위가 나옵니다. 거래 단위. 자, 그리고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 단위, 그리고 표시사항. 자, 잘 보세요. 거래 단위, 표시사항. 자, 그리고 포장이 붙은 것이 4가지가 나오죠. 자, 포장 설계입니다. 또 포장 치수, 그죠? 또 포장
재료입니다. 또 포장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6개, 나머지는 기타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6개는 포장 규격 암기해 놓으세요. 자, 포장 규격은 다시 보면 한국 산업표준에 따르지만 다르게 정한다면은요, 이걸 이제 외우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뭐죠? 거래 단위. 자, 그리고 표시 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포장 설계,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설치 제방. 그래서 외워두세요. 자, 이것은 포장 규격에 들어가는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반면에 등급 규격입니다. 자, 이 두 가지죠. 자, 등급 규격 보면, 자, 뭘로 구별해 나와 있죠? 자, 그 키포인트. 자, 품목이나 또는 품종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반 등급 규격은 품목 그리고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릅니다. 품목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거기 나오죠. 자, 고르기 나옵니다. 그죠? 자, 크기. 고르기 크기입니다. 고크. 자, 그리고 또 형색이 나오죠. 형색, 형태, 색깔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 자, 그리고 신선도, 건조도, 그리고 결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선도, 건조도, 결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죠? 숙도나 선별 상태가 나옵니다. 숙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것도 암기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급 규격입니다. 등급 규격은 기본적 품목 또는 품종별로, 자, 이걸 가로이렇게 나오죠. 품목 또는 품종별입니다. 등급.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등급 규격에는 뭐 나오죠? 여러분들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고크 형색. 자, 그리고 신선도, 건조도, 결점. 신선도, 건조도, 결점. 그리고 숙도, 선별 상태입니다. 고크 형색, 신건결, 숙선 해가지고 암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장 규격하고 우리 등급 규격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표준 규격의 고시는 누가 하죠?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이 합니다. 자, 표준 규격의 고시입니다. 자, 표준 규격은 재정 개정 페이지 시에는 일반 우리 원장이 고시합니다. 아까 표준 규격은 해수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제정을 하겠지만은, 자, 그러한 사실 고시는 원장이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표준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 방법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표준 규격품을 출하하게 되면 표준 규격품입니다. 그 표시 함께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될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내용도 여러분 10페이지 11쪽에 넘어가는 파트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표준 규격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제 출하할 때입니다. 출하를 할 때 표준 규격품이 있겠죠. 자, 표준 규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출하 판매하는 자에게는, 자, 일반적으로 표준 규격에 따라서 이제 생산, 출하,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출하한 자가 표준 규격품을 표시해야 되겠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 표준 규격품 문구를 하고, 그리고 여기 함께 같이 표시를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자, 뭐 나오죠? 자, 품목이 나오죠. 품목. 자, 또 산지. 자, 품목 산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나오죠? 품종. 품종입니다. 자, 그리고 등급, 그리고 무게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생산자. 자, 그리고 생산 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 연도는 어디만 나오죠? 공유라고 나와 있죠? 공유. 그러니까 우리 수산물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생산 연도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품에는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알겠죠? 그래서 품산, 품등, 무생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품을 표시할 때 같이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품목, 그죠? 또 산지, 그리고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이렇게 암기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표준 규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우리 2장 표준 규격 테마에서는 보시면 첫 번째, 자, 표준 규격은 누가 한다고요? 해수부 장관 하나 기억하시고, 목적은 상품성 향상, 유통 능률 향상, 공정거래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 규격은 나누면 두 가지. 뭐 있죠? 포장 규격과 등급 규격. 자, 포장 규격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서 하지만 따로 정하거나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자, 6가지, 7가지는 기타 빼고요. 6가지 보시면, 자, 거래 단일화겠죠? 표시사항, 또 포장 설치죠. 우리 포장 설계. 자, 그리고 포장 치수, 포장 재료, 포장 방법 기억해 두시고. 자, 등급 규격은 품목이나 품종별 따라서, 자, 여러분들 고크, 거르기, 크기. 그죠? 자, 또 형색, 형태, 색깔, 또 신건결, 자, 신선도, 건전도, 결점, 그리고 숙도, 선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표준 규격품은 일반적으로 뭐죠?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그리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되겠죠? 생차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규격 테마는 대단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 기본적으로 정돈해 주시고요. 일단 나오면 3가지 파트. 알겠죠? 딱 나눠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품질 인증편이 있는데요. 이 품질 인증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